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방멘토 강동환입니다. 자, 오늘도 스타트업에 관련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또 영상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스타트업의 사례에 대해서 이제 저희 알아봤고요. 오늘은 아마 여러분 아시겠지만 스타트업이라는 용어 자체도 그렇고 그 내용 자체에서 여러 가지 쓰는 용어들이 좀 있는 걸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용어들에 대해서, 자주 쓰는 용어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업 관련 용어입니다. 보시죠. 자, 처음에 스타트업이라는 얘기 앞에서 저희 배웠었죠. 그렇죠. 스타트업, 초기 및 예비 창업을 얘기합니다. 보통은 초기 창업, 이제 창업을 하신 사업자를 내신 분들을 스타트업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스타트업이라는 거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지원 사업 자체도 예비 창업부터 지원을 해주는 것처럼 사업을 준비하고 이제부터 내가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준비, 예비 창업부터 스타트업으로 보는 게 좀 더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은 통상적으로 창업한 지 한 3년까지는 초기 창업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스타트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스타트업을 무슨 창업한 지 몇 년으로 이제 규정을 짓는 것 자체는 사실 그거는 그렇게 어울린다고 생각은 들지 않아요. 들지 않고, 앞에서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눈 것처럼 조금 혁신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스타트업이라고 부른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아요. 다음에 엑셀러레이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엑셀러레이터라는 건 성장 가능성이 보이는 초기 창업자를 선발해서 투자와 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어떻게 보면 오디션 프로그램의 심사위원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자 그룹이 되겠죠.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엑셀러레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투자 그룹에 대해서는 뒤에서도 한 번 더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보통 엔젤 투자자, 엑셀러레이터, VC, 벤처 캐피탈이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엑셀러레이터는 이제 말 그대로 엑셀을 밟아준다라는 개념으로 조금 이해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업들을 심사를 하죠. 보통 그걸 우리가 데모데이라던가 혹은 IR 피칭에서 피칭을 통해서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여기다 우리가 투자를 합시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투자를 진행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그런 부분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 엑셀러레이터 같은 경우는 이 투자 조합을 구성을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이제 그렇게 이제 조합들을 설립을 하고요.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찾아서 거기에 투자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지원 사업을 하는 경우들의 각 지역마다 엑셀러레이터들이 있죠. 그런 기업, 엑셀러레이터를 담당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서 각 지역에 속한 기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음은 다윈의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악어, 해파리떼가 가득한 호주 북부 해변을 의미하는 이야기래요. 그래서 신제품을 양산을 했습니다. 그래도 시장에서 경쟁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이익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걸 우리가 다윈의 바다라고,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 눈치를 채셨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용어들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 용어들은 아니에요. 대단한 용어들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트업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제 실리콘밸리 쪽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네들이 이제 사용을 하는 용어들을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용어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쪽에서 이제 이런 문화를 좀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스타트업 같은 걸 좀 시작을 했으면 우리 말로 좀 표현을 해서 세계 창업 시장을 우리가 좀 선도해 나가는 그런 아주 좋은 그림을 그려볼 수 있었을 텐데, 아직까진 그렇진 않지만 앞으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같이 노력을 하면 또 그런 날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죽음의 계곡인데요. 이것은요, 기업의 아이디어, 기술 사업화에는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양산을 하려고 그러면은, 상용화를 하려고 그러면은 돈이 필요하죠. 이런 상황을 우리가 죽음의 계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밸류 오브 데스라고 하는데, 보통 이 죽음의 계곡을 뚫고 나가야 되겠죠. 이때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기업이 처음에 스타트업이 처음에 가지고 있던 아이디어를 기술 사업을 기술화에는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품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제품을 나오게 하려면은 양산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돈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이제 자금이 부족을 해서 실패를 하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데모데이라는 것은 아까 또 앞에서 잠깐 제가 엑셀러레이터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실리콘밸리에서 엑셀러레이터가 스타트업 기업들을 외부 투자자에게 처음으로 공개하는 자리를 우리가 데모데이라고 합니다. 스타트업이 개발한 데모 제품, 사업 모델 등을 투자자들에게 발표하는 행사를 이르는 포괄적인 용어로 우리가 데모데이입니다라고 얘기해서, 이 데모데이는 여러분 나중에 뭐 지금은 이제 연말이라 이제 여기가 이제 일정이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내년부터 보시면은 아마 뭐 K-스타트업이라던가 이런 곳에 많이 지금 공고가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오고 있고, 보통 데모데이에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 그 기업들은, 스타트업들은 가서 피칭을 한다라고 하죠. 피칭이 뭐예요? 던지는 거잖아요. 일단 우리가 이런 아이디어와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투자자들에게 우리 회사를 소개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거기서 평가를 내리게 되겠죠. 아, 여기는 약간의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던가 기술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본인들끼리 또 뭐 회의를 거치거나 이렇게 하면서 오케이, 투자를 합시다라고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라, 실질적으로 데모데이는 스타트업들에게서 굉장히 좋은 그런 이제 행사가 되겠고 그런 날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투자를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투자를 받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아직까지는 활성화가 지금 뭐 점점 이제 우리나라도 투자 문화에 대한 부분들이 활성화가 지금 되어가고 있죠.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에 뭐 연예인 분들께서도 많은 이제 뭐 스타트업들에게 투자를 해주신다라는 보도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TV 광고를 보셔도 여러분이 아마 이제 앞으로 투자는 뭐 문화다라는 개념으로 좀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투자 환경이 많이 지금 개선이 되고 많이 오픈이 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을 해서 점점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스타트업들에게 많은 투자를 해주신다는 건 굉장히 좋은 현상이에요. 또 여러분이 창업을 해서 또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문샷 싱킹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달에 로켓을 보내려는 것처럼 새로운 문제에 과감히 덤비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10%의 개선보다 10배 혁신하게 하는 급진적인 생각을 문샷 싱킹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달에다가 쏘는 거죠. 쉽게 보시면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가 비슷할까요? 그렇죠. 여러분 뭐 좋아하시는 맨땅에 헤딩하는 그런 개념인데, 이 스타트업의 모토 자체가 그런 거죠. 이제 굉장히 10배 혁신을 이제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기승전결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을 과감하게 바꾸어 나가는, 그냥 한 단계 그것도 발전을 하는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개선이 아니라 완전히 혁신을 하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문샷 싱킹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은 유니콘은 앞에서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기업 가치가 1조 이상의 기업들을 우리가 유니콘, 이거보다 10배 큰 데는 데카콘. 그래서 우버, 에어비앤비, 샤오미, 한국의 쿠팡 등이 유니콘 클럽에 지금 들어가 있는 기업들입니다라고 해서 유니콘 기업들이 되어 있고요. 엔젤 투자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이 엔젤 투자자는 초기의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개인들을 보통 엔젤 투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업자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엔젤 투자자에게 지원을 받아 회사를 세우고요. 이후에 엑셀러레이트를 통해 성장을 합니다. 창업자 입장에서는 천사처럼 느껴준다고 해서 엔젤 투자자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데요. 엔젤 투자자는 쉽게 보시면 여러분 처음 창업을 할 때, 그러니까 엔젤 투자자들은 이제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시는 그런 개인 투자자들을 보통 엔젤 투자자라고 하고요. 엔젤 투자 협회가 존재를 하고 적격 엔젤 투자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이 있고 전문 엔젤 투자자 교육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저도 뭐 전문 엔젤 투자자까지는 아니지만 적격 엔젤 투자 교육은 받았는데, 이 엔젤 투자자는 말 그대로 천사죠. 그러니까 초기 스타트업을 시작을 하는 분들의 아이디어를 보고, 이 사람은 우리가 적은 금액이지만 한번 창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겠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 그러니까 시드머니의 개념이 되겠죠. 이런 것을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것을 투자해주는 분이 엔젤 투자자가 되겠고요. 이 엔젤 투자자한테 투자를 받고 그 다음에 앞에서 언급해드린 엑셀러레이터가 도와주면 좀 더 가속적으로 회사가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통 3년, 7년 정도 지나가 되겠고요. 3년이나 7년 이후에 본격적인 이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보통 그때 투자를 붙는 그룹이 벤처 투자 VC가 되겠죠. 그때는 벤처 투자 협회 벤처 투자자들이 붙어서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3년 혹은 뭐 몇 년 있다가 얼마를 우리가 이익을 볼 수 있느냐, 혹은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해서 3년이고 7년이고 있다가 이 회사를 어떻게 상장을 시키자, 혹은 M&A를 통해서 한 번에 큰 소득을 올리자, 이런 개념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엔젤 투자자가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주는 개인, 그 다음은 엑셀러레이터라는 그룹을 통해서 성장을 하고, 그 다음 성장된 이후에 계속적인 양산이라던가 그 이익을 낼 수 있을 때는 VC, 벤처 캐피탈이 투자를 한다라는 그런 이제 투자의 흐름을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피벗인데요. 피벗은 스타트업의 신제품을 출시를 했어요. 그런데 시장 반응이 별로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사업 모델을 다른 것으로 바꾼다라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돼요. 이게 스타트업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처음에 내가 시작을 했던 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것은 대표의 개인적인 고집만 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시장 환경도 확실히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처음에 그 환경에 맞춰서 우리가 신제품 혹은 뭐 MVP라고 하는 기본적인 제품을 출시를 했는데 고객의 반응도 그렇고 이 시장 자체가 지금 없어질 위기에 놓였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바로 바꿔야 되겠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코비드가 이렇게 이제 창궐을 하면서 이렇게 많이 퍼지면서 얼마 전에 또 오늘 보니까 오늘 뭐 7천 명이 넘게 지금 확진자가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요즘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여러분 스포츠는 요즘에 골프가 아주 대세입니다. 그 야외에 나가서 즐기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모든 그 TV 프로그램에서, 예능 프로그램에 골프가 안 나오는 채널이 없을 정도로 골프장이 아주 인기였고요. 또 하나는 이 코로나 시국에서는 그나마 그 캠핑장이 굉장히 큰 호황을 누렸죠. 아무래도 사이트들이 좀 떨어져 있게 그렇게 이제 그 자기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 되다 보니 그렇게 이제 호황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뭐 집 밖으로 잘 안 나가니까 배달 음식, 뭐 배달의 민족이라던가 요즘 뭐 쿠팡이츠라던가 뭐 여러 가지들이 이제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배달 서비스 같은 것들도 그렇고요. 오늘 뭐 신문 보도를 보니까 앞으로 최소한 3년 정도는 이런 코로나에 대한 것들이 일상화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위드 코로나의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지금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또 이것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군들이 나오게 되겠죠. 아마 예전처럼 무슨 그 산악회에서 버스 5대씩 뭐 여행, 뭐 같이 등산을 간다거나 이런 일들은 점점 없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기껏해야 가족 단위 아니면 개인 단위의 뭐 여행이라던가, 혹은 직접 여행을 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요즘에 XR이라고 해서 AR, VR, 그리고 또 메타버스 같은 그런 개념들이 들어오고 하니 실질적으로 가상현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자연이라던가 이런 것을 또 경험해 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부분들도 나올 것 같고요. 기존에는 그런 것들이 그냥 뭐 게임이라던가 혹은 이렇게 뭐 어드벤처 뭐 이런 개념으로 조금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뭐 등산을 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화면을 띄워준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거기에 대한 콘텐츠들이 개발이 되겠죠. 앞으로 또 우리나라는 또 그런 쪽에 대한 굉장히 많은 기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이제 발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볼 수 있는 거고, 일단 이 피벗이라는 것은 스타트업이 우리가 어떠한 분야에 대한 신제품이라든가 서비스를 출시를 했는데 시장 반응이 영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과감하게 덮고 다른 것으로 나간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이번엔 카피캣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잘 나가는 스타트업 제품을 그대로 모방해 만든 제품, 중국 샤오미의 경우 애플의 카피캣이라고 불렸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근데 이제 카피캣이라고 불렸던 샤오미를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기업으로 커가고 있죠. 처음에는 다른 나라에서 진행하는 그런 유명한 제품들을 흉내내서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냐라는 취급을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한 단계 한 단계 계속적으로 발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발전을 해 나가는 부분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을 키워줘야 된다라는 개념들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여러분과 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고요.
벤처 캐피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VC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위험성은 크지만 높은 수익을 예상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자금을 우리가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는데 VC라고 하고요. 보통 자금 융통이 어려운 벤처 기업에 무담보 주식 형태로 투자된 자금을 우리가 벤처 캐피탈이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VC 같은 경우는 이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골라서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해주는 그런 것으로 보면 되겠고요. 이 벤처 캐피탈의 목적은 아무래도 이익을 얻는 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제 마일스톤이라는 거 나오는데요. 단기적 사업 계획 또는 실적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품 개발, 고객 확보, 우수 경영진 고용 등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시기별로 어떤 마일스톤을 세우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쉽게 보시면요. 우리가 보통 이제 계획을 세우면 월 단위 계획, 주 단위 계획, 분기 단위 계획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데 그 각 꼭지마다 세울 수 있는 목표를 우리가 마일스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품을 개발할 거냐, 고객을 확보할 거냐, 우수 경영진을 어떻게 확보하고 고용시킬 거냐 이런 것들을 언제까지 하겠다, 언제까지 마무리하겠다라는 것들은 이제 일종의 목표, 중간중간의 목표를 우리가 마일스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타트업에서 나온 주요 임원에 관련된 용어인데 이거 한번 그냥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CEO 뭐죠? 그렇죠. 최고 경영자, CFO는 최고 재무 책임자, CTO는 테크놀로지니까 최고 기술 책임자, CIO는 최고 정보 책임자, COO 최고 운영 관리 책임자, CMO는 마케팅이니까 최고 마케팅 책임자. 그래서 주요 임원에 대한 용어들은 이렇게 해서 보통 우리가 최고 경영자를 이제 보통 뭐 대표이사들이 맡는 경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마 지금 요번에 이제 뭐 LG라던가 삼성에서도 이제 나온 거 보니까 CEO의 뭐 40대 초반 중반 이제 그 실질적인 이제 그 최고 경영자 자리에 오르시는 분들이 지금 생긴 거로 봐서는 기존의 나이 기준으로 했던 부분들을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실력 위주의 이제 수평적인 조직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스타트업이 보통 기술 창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내가 맡는 거는 내가 기술자, 기술을 갖고 있는 내가 기술을 갖고 베이스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인지 혹은 경영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만약에 제품을 개발한다라고 하면 제품을 개발할 사람을 뭐 이제 섭외를 모셔와야 되는 부분이 있겠고 나는 제품은 개발을 잘하는데 경영에는 조금 그렇다라고 하면은 경영을 잘하는 분을 모셔와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그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제 앞에 나와서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뭐 여러분이 계속 이제 뭐 궁금하신 내용들도 있을 거고 그거는 이제 추후에 이제 강의를 진행하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결론은 스타트업이라는 게 이런 스타트업 문화라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된 문화는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냥 창업 혹은 예전엔 벤처 열풍이 있었죠. 2000년대 초반에 벤처 열풍이 있었고 무슨 닷컴 해서 인터넷 열풍이 굉장히 크게 불었었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그때 지금 열풍이 불었던 기업 중에 지금 그래도 나름대로 성공을 한 기업들은 네이버하고 다음이 아마 대표적인 주자일 것 같아요. 물론 다음은 그 후에 카카오하고 같이 합병을 하면서 뭐 다음 카카오 뭐 이렇게 지금 이제 해서 카카오라는 이름을 쓰고 있기는 한데요. 메일에서는 그렇죠. 메일링 서비스에서는 한메일이 가장 유명한 부분이 되겠고 그래도 검색 엔진으로 봤을 때는 네이버가 그래도 지금까지 잘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포털의 개념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랬던 것이 이제 15년 정도 지나면서 스타트업이라는 개념이 이제 우리도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스타트업들이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예전에 그 사업하고 조금 이제 바뀌어가는 부분은 스타트업이라는 개념은 실질적으로 자기 돈이라기보다는 투자를 기본으로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사업, 그런 이제 창업을 기초로 한다라는 부분이 조금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타트업을 하시면서 가능하면 물론 자기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셔서 그렇게 해보는 거는 누가 말릴 수가 없겠지만 일단 투자를 누구한테 받는다라고 하면 투자를 하시는 분 자체가 제3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사업은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내려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돈을 투자를 받는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 아이템이라든가 비즈니스 모델이 그만큼의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평가를 받는 거죠. 실질적으로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커가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뭐 대표적인 게 아마 쿠팡이 될 거예요. 제가 알기에는 쿠팡이 처음에는 그 소셜 마케팅, 소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이제 마케팅으로 시작을 한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물류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켓 배송, 하루 만에 배송이 됐죠. 깜짝 놀랍니다. 저녁에 시켰는데 다음날 아침에 와 있어요. 아주 그냥 엄청나죠. 뭐 개인적으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그냥 가정집이에요. 그냥 단독 주택인데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이 녀석이 새벽 배송이 오면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엄청나게 짖어요. 그래서 이제 잠을 못 잘 정도인데 그러면은 딱 이제 오는 거죠. 아, 배송이 왔구나.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배송이 빨라졌고요. 아마 그 전에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 전에 우리나라 택배 회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몇 군데 남지 않았습니다. 모르긴 해도 아마 쿠팡의 그 로켓 배송맨들이 등장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그 물류업계 그 통폐합, 교통정리에 아마 일조를 좀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쿠팡은 그런 물류로 이제 진행이 됐고요. 물론 또 비슷한 게 있죠, 그렇죠? 우리 마켓컬리가 있죠. 새벽 배송하고 전지현 씨가 나와서 이제 그 CF를 찍으면서 굉장한 그 저기를 얻었죠, 인기를 얻었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그 큰 이제 마켓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계속적인 이제 경쟁을 하고 있죠. 뭐 SSG, 쓱 같은 것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뭐 하여튼 대표적인 기업들은 이제 그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기업들이 이런 물류뿐만 아니라 음식 배달에도 지금 이제 쿠팡 이츠 같은 것들도 이제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아마 여러분도 지금 그런 쿠팡 이츠 같은 거 한 집에 하나 배달 같은 거는 그렇게 뭐 대단한 서비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한 집에 하나 배달을 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기존의 치킨집이라던가 기존의 중국 음식점들은 다 본인 직원들의 배달하는 직원들이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배달이 오면 한 집 한 집 다 빠르게 배달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배달의 민족이 나오면서 배달하는 분들이 그렇게 따로 빠지고 또 희한하게 기존에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치킨이나 중국 음식 시켰을 때 별도의 배달료를 내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배달료가 생기기 시작했죠. 물론 지금은 이제 그게 이제 당연히 이제 적용이 돼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또 까놓고 생각을 하면은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뭐 배달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배달 그 업체들의 플랫폼들이 진행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은 우리 고객과 실질적으로 음식을 하는 그런 이제 그 자영업자분들이 그런 비용을 지금 지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이제 자리를 매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후에 그거보다 좀 더 나은 서비스가 나오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좀 비슷하게 나오는 것들이 뭐 그런 이제 배달을 뭐 아르바이트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한다던가 뭐 택배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꼭 우리가 사용자뿐만 아니라 공급을 하는 일을 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제공을 해주고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점점 흘러가고 있는데요.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경쟁력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할 거예요. 분명히 존재를 할 거고, 지역 단위로 가면은 좀 더 재밌는 그림들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많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조금 이제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이제 추후에 뭐 여기서 제가 막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또 거기에 그런 사업을 하실 분들이 또 이거 뭐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뭐 김이 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조금 이제 자리를 좀 마련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스타트업에 대한 얘기는 뭐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너무나 저도 이제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그런 부분도 별도로 영상을 하나 찍어서 여러분과 같이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조금 저한테 전달을 해주시면 그걸 가지고 저희도 좀 더 편하게 창업도 진행을 하고 좀 더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좀 그려보는 그런 시간을 앞으로 좀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냥 간단하게나마 스타트업에서 쓰는 주요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다음에는 이제 기업가 정신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기업가 정신에 대한 내용은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또 이런저런 재미있는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 이제 마무리할 때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오늘도 이제 저희 그 유튜브 채널에 지금 아직도 이제 구독자가 2자리를 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꼭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래서 구독도 좀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좀 부탁드리고, 하여튼 뭐 알림 설정도 좀 부탁드리면 최대한 저도 이제 많은 컨텐츠에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